안녕하세요. 바이시클테크 과천센터 대표이자 도민 온라인 강사 이봉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펑크 대처법에 대해서 강의해봤는데 어떻게 한 번씩 연습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잘 안 되시죠? 하지만 몇 번 하시다가 보면 어느새 자전거 정비사처럼 아마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면서 발생하는 두 번째 유형인 브레이크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생활용 자전거에서 많이 장착되어 있는 림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림브레이크는 자전거의 제동 장치 중에서 바퀴에 림을 이용을 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전거 브레이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방식일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브레이크들이 현재 있지만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V브레이크라 불리는 리니어 풀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TB의 표준 브레이크라 할 수 있는 리니어 풀 브레이크는 V 브레이크라고도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 명칭은 자전거 부품을 만드는 시마노가 개발한 브레이크 시스템의 명칭일 뿐 사실 이 방식 역시 리니어 풀 방식에 속하는 종류입니다. 이 방식의 브레이크는 하나의 와이어를 이용해서 두 개의 브레이크 암을 움직이게 만들었으며 아주 강력한 제동력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전거 회사에서 이를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죠. 오늘의 강의를 위해 필요한 공구를 소개하겠습니다. 5mm 육각 렌치, 10mm 스패너, 케이블 커터,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습니다. 림브레이크 정비에 앞서 우선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해볼 텐데요. 브레이크 패드는 카트리지 방식과 논 카트리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텐데요. 카트리지 방식은 패드 인서트와 별도로 패드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논 카트리지 방식은 패드 전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패드 자체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논 카트리지 방식으로 패드 교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암에서 케이블과 가이드 암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한 손으로 브레이크 암을 당긴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가이드 파이프를 이 후크에서 제거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올 수 있으시겠죠? 다음은 패드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에서 5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어 주겠습니다. 볼트를 제거하면 얇은 와셔와 반원 형태로 생긴 스페이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와셔와 스페이서는 두께가 두 종류입니다. 굵은 것과 얇은 것. 나중에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을 할 때 각각의 자전거의 형태에 따라서 두꺼운 것을 안쪽에 넣을 수도 있고 얇은 것을 안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세로 홈이 나져 있기 때문에 이 세로 홈까지 마모가 되기 전에 패드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패드를 교체할 때에는 스페이서의 둥근 홈과 둥근 머리 부분이 서로 맞닿게 결합을 해 주시고요. 두 개의 스페이스를 결합한 후 브레이크의 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 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스페이서를 체결 후 고정 볼트를 잠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고정 볼트를 완전히 조이기 전에 패드가 림에 닿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위치에 브레이크 패드가 위치하게 된다면 적절한 위치가 되도록 조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끝선이 림 끝에서 약 1mm 정도 떨어지게 위치한 상태에서 고정 볼트를 조여주면 됩니다. 정확하지 못한 브레이크 패드의 위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바퀴가 급정거를 한다거나 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이어에 닿게 되면 타이어의 펑크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때 나는 소음이나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인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브레이크 패드를 세팅을 할 때 브레이크의 앞면이 뒷면보다 림에 먼저 닿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정 볼트를 조이기 전에 뒷부분을 살짝 들고 앞을 먼저 눌러서 앞부분을 먼저 닿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런 케이블 타이를 통해서 뒷부분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줍니다. 두께를 확보를 한 후에 브레이크를 밀어주시면 케이블 타이의 두께만큼 뒤에가 들뜨게 되기 때문에
토우인을 맞추시기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토우인의 앞뒤 편차는 1mm에서 1.5mm 정도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하셨다고 하시면 다시 가이드 파이프와 브레이크 암을 잡고 당긴 상태에서 후크에 걸어주면 일단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가 되어졌고요. 다음은 V 브레이크의 유격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V 브레이크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스프링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프링의 힘이 균일해야 브레이크 패드의 위치가 림으로부터 좌우 동일하게 됩니다. 이 스프링을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 패드의 위치를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좌우에 있는 장력 볼트를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의 좌우 편차를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장력 볼트를 조이게 되면 스프링을 눌러주기 때문에 돌리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풀어주면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력 볼트를 조절을 해서 브레이크의 좌우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트리지 방식의 패드 교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카트리지 방식은 논 카트리지 방식과 달리 카트리지에 브레이크 슈가 별도로 장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서트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인서트 나사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 상태에서 제거가 되었다면 브레이크 슈만 밀어서 제거가 됩니다. 이때 새로운 슈를 밀어서 카트리지에 장착을 해 주시고요. 이 카트리지가 빠지지 않도록 아까 분리해 놨던 인서트 나사를 조여서 고정을 시켜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인서트 나사는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여서 브레이크 슈를 카트리지에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장착을 하시면 교체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암과 패드를 교체를 하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브레이크의 레버의 위치를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레버의 위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신체 조건에 맞추어 세팅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잡기 쉬운 각도와 폭으로 설정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브레이크의 경우에 제동력이 좋기 때문에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제동을 하게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레버의 중앙 부분이 아닌 끝부분에 두 손가락으로 잡는 것이 우수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의 각도는 보통 45도 정도의 각도를 기본 각으로 세팅을 합니다. 이는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가 핸들바에서 레버를 잡았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고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각도가 일반적인 45도 각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라이더 신체 조건에 따라서 이 각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의 손의 사이즈에 따라서 레버의 간격이 멀거나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레버의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레이크 레버의 상단이나 뒷면 쪽에 육각 렌치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 리치 기능 조절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계속 타다가 보면 브레이크 패드가 점점 마모가 되겠죠. 이때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 레버가 핸들바 쪽으로 깊게 잡히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이 케이블의 장력을 조절하는 배럴 나사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이 레버 조절을 돌리게 되면 조금씩 풀어주게 되면 케이블이 타이트하게 조절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가 더 깊게 잡힌다고 하면 한두 바퀴 더 풀어주게 되면 케이블의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단지 주의할 점은 너무 과도하게 배럴 나사를 풀게 되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브레이크 안에 와이어 고정 나사를 풀러서 와이어를 더 잡아 당긴 후 다시 고정시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전거의 가장 대표적인 V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브레이크 패드의 교체 및 조절 방법과 브레이크 레버의 간격, 리치 조절 및 케이블의 장력 조절까지 배워봤습니다. 좀 어렵죠?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내 자전거의 브레이크는 내 손으로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림 브레이크가 아닌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